안녕하십니까. 저는 CSS 모듈 수를 중심으로 코톡을 진행하게 된 29기 이서용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CSS 파일을 작성해 본 적이 있다면 내가 작성한 스타일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보통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처음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클래스명의 충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름을 잘 지어야 할까요? 만약 내가 원하는 클래스명을 사용하면서도 충돌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발표할 CSS 모듈수입니다. CSS 모듈수는 파일에 선언한 클래스 이름들을 모두 고유하게 만들어 주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빌드 과정에서 동적으로 고유화가 이루어지므로 CSS 파일명과 클래스명 정도만 바꾸어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CSS 모듈수를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팀은 퍼스트 프로젝트를 리팩토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CSS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클래스명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ID 선택자를 사용하면서 불규칙한 이름과 언더바를 남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코드의 길이가 불필요하게 길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번 이상 사용되는 요소를 클래스로 변경하는 것이 고려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CSS 파일을 하나로 관리하다 보니 주석 외에는 컴포넌트별로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파일을 분리하여 컴포넌트당 하나의 파일을 가지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스 네이밍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였습니다. 단순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진 이름들은 직관성이 떨어졌으며 간결하고 본질만 담은 이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CSS 모듈수는 기존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CSS 모듈수는 ID 선택자를 사용하지 않으며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클래스 선택자로 작성해도 내가 연결한 컴포넌트 밖으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충돌을 신경 쓰지 않으며 클래스 선택자만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컴포넌트당 하나의 CSS 파일을 작성하므로 파일당 코드 수는 줄어들고 유지보수 및 협업도 편리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컴포넌트 이름 등을 붙이지 않으면서 더욱 명확한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소를 찾기가 더욱 쉬워졌으며 전체적인 코드 가독성도 높아졌습니다. CSS 모듈수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또 있습니다. CSS 모듈수는 State of CSS 2020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현업에서도 CSS 모듈수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SS인 JS와 달리 별도 설치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적인 학습 없이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또한 사스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집니다. 실제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Next.js는 CSS 모듈수를 기본적으로 지원하였으며 CSS 모듈수를 통해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이를 사스를 통해 스타일링하였습니다. 이러한 CSS 모듈수도 아주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바로 전역 스코프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구성한 게임 코드는 캡슐화 실험을 위해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후 이를 API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UI 구성 왼편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는 실제로는 가운데 게임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같이 생성이 되고 스타일링만 바깥 컴포넌트와 연결된 CSS 모듈 파일에서 지정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코드를 작성하여 렌더링한 결과 게임 API 안쪽에서 작성된 코드는 CSS 모듈스 파일에서 스타일을 지정하여도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에 실제 렌더링 화면을 보면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원하는 코드가 적용이 되지 않아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해결하려 해당 파일만 CSS 모듈수가 아닌 일반 CSS 파일로 스타일을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CSS 모듈을 사용한다면 스타일 완벽 분리라는 기존의 목표를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CSS 모듈수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식 GitHub에서 글로벌 모드를 사용하면 특정 코드만 전역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문제 상황이 발생합니다. SCSS의 중첩 문법으로 글로벌 모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문법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심지어 공식 GitHub에 표시된 방식이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위와 같이 부모 요소 안에서 중첩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공식 문서에선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지만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스타일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고 그에 대한 해답 또한 공식 문서에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SS 모듈수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부분과 시도해 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부분으로는 CSS 모듈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CSS 파일을 단순히 분리해서 저장하는 것은 여전히 전역 스코프를 가진 상태로 파일만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모듈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CSS 모듈수는 자체적으로 로컬 스코프를 형성하여 다른 파일과의 충돌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긴 이름이 짧아지면서 네이밍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 컴포넌트 안에 스팬 태그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 기존에는 btn과 텍스트 등을 함께 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CSS 모듈즈에서는 컴파일 이후 컴포넌트 이름이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btn과 같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스팬 태그를 나타낼 이름만을 고민하면 되고 필요하다면 이를 또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 과정에서의 특정 요소를 찾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컴포넌트별로 분리된 코드와 짧은 이름 덕분에 유지 보수도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CSS 모듈수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도해볼 부분은 먼저 다른 라이브러리와 어떻게 조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하게 컴포넌트 단위로 작성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스타일링을 하는 CSS인 JS 방법론과 장단점 비교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CSS 모듈수와 관련하여 발표를 진행한 29기 이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